평범한 가정을 지키며 살아온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늘 성실했고 저는 아이를 키우며 소소한 기쁨에 만족했지요. 그런데 몇 해 전 남편이 늦깎이로 대학을 다니겠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삶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여보, 나 학교 다니기로 했어. 요즘 만학도 많다더라. 내 인생도 한 번쯤은 배워보고 싶다. 학교요? 당신 나이도 있는데 그래도 뭐 좋지요. 하고 싶다면 하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응원해줬습니다. 남편이 무언가 배우고 싶다니 늦었지만 도전한다니 아내로서 기특하다 여겼죠. 그런데 그 결심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무너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 왜 요즘은 퇴근하면 곧장 아들 방으로 들어가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혼자 뭘 그리 하길래? 아, 그냥 숙제 좀 하고 애들하고 메시지 주고받고 그래. 별거 아니야. 애들이라니? 당신 반에 있는 학생들이요? 그래, 학생들끼리 연락하는 거지. 나 혼자 따돌림 당하면 곤란하잖아.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늘 들고 다니는 휴대폰, 저녁 내내 방에서 들려오는 카톡 알림음. 어느새 남편의 일상은 가족이 아니라 학교로 향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밥은 먹었나? 보고 싶네. 사별했다는 그 여학생. 시간 가리지 않고 주고받은 메시지들. 내가 모르는 남편의 또 다른 세상. 이건 단순한 공부가 아니잖아. 당신 왜 남의 핸드폰을 봐? 이해심이 그렇게 없나? 그냥 동기들이랑 연락한 거야. 이해심? 이게 단순한 동기들이랑 나눌 말들이에요. 출근 잘했나 오늘은 보고 싶네. 이런 말까지 하면서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참 다른 집 아내들은 이런 거 신경도 안 써. 당신이 사회생활을 안 해서 그래.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서 괜히 의심만 하는 거야. 그 순간 느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본 게 아니라 나를 바보로 만들고 있다는 걸. 이해심이 없다는 말로 내 상처를 덮어버리려 한다는 걸. 내 아빠가 내 앞에서까지 이걸 당당하다 하고 있어. 이게 가정 지키는 사람의 모습이니? 엄마, 나도 혼란스러워. 아빠가 왜 이러시는지. 그냥 잠시 학교 생활에 빠진 거 아닐까? 딸아이에게마저 털어놓아야 했던 제 심정이 참혹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상처를 주고도 내가 속이 좁다고 몰아세우고 이제는 아이 앞에서조차 내가 문제라 말하니 과연 나는 어떤 얼굴로 이 가정을 붙잡아야 하는 걸까요? 정말 내가 이해심이 부족한 걸까? 정말 내가 세상 물정 모르는 걸까? 아니야, 이건 아니다. 이건 내가 틀린 게 아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한마디 한마디, 휴대폰의 알림음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평생 믿었던 사람, 평생 의지했던 사람, 그 사람의 뒷모습이 낯설게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나만 뒤처진 사람처럼 몰아세워지는 이 현실. 여러분, 제가 잘못된 걸까요? 정말 제가 이해심이 부족한 걸까요? 반말녀의 등장. 남편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다른 집 아내들은 이해한다. 당신만 유별나다.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며 마치 제가 세상에서 제일 편협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죠. 그런데 저는 알았습니다. 제 눈과 귀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모든 증거가 제 손에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여기 봐. 오늘 수업 끝나고 커피 한 잔 어때?
보고 싶네.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나눌 대화야? 아니, 학생들이라 친해서 그런 거라니까. 당신은 왜 사람을 죄다 나쁘게 봐?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부부가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렇지 않게 넘는 그 선이 나한테는 칼날처럼 꽂힌다고요. 그래도 나는 떳떳해. 딸한테도 보여줄 수 있어. 당신이 괜히 꼬여서 문제 삼는 거야. 딸아이 앞에까지 내던져진 카톡들. 남편은 그게 자기의 당당함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 상처에는 관심이 없다는 걸. 그저 자기 합리화에 급급할 뿐이라는 것을. 어느 날 남편의 차 안에서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디야? 지금 오고 있지? 가는 중이야. 빨리 와. 기다리다 지치겠어. 뭐야? 왜 반말을? 아, 그냥 동기야. 나보다 좀 어린데 원래 성격이 저래. 편하게 말하는 거지. 편하게? 당신 나이 알잖아요. 아무리 학교 동기라도 귀여운 남자한테 저런 식으로 반말하고 빨리 와 하는 게 정상이에요? 당신은 왜 뭐든 꼬아서만 보냐고.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건데 뭘 그리 심각하게 굴어.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 정말 내가 예민한 걸까? 하지만 제 가슴 속 어딘가에서는 또렷한 목소리가 외쳤습니다. 아니야. 이건 부부 사이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야. 며칠 후 남편의 차 블랙박스에서 우연히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재생 버튼을 누른 순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있지, 정숙 언니한테 총무 맡으라니까. 뭐라는지 알아? 쌤이랑 같이 일하면 바람 날까봐 못하겠다는 거야. 푸아, 진짜? 근데 뭐 사실 매일 붙어 다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까. 바람 안 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쌤은 아니다. 이렇게 우린 부부처럼 맨날 전화하고 붙어 다니는데 뭐가 문제냐고. 부부처럼 매일 전화하고 붙어 다닌다고. 이게 그냥 동기라고. 당신 대체 나를 뭐로 보는 거예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내 평생의 동반자가 다른 여자와 부부처럼이라는 농담을 아무렇지 않게 듣고 웃고 있었다니.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부서져 버렸습니다. 눈물이 솟구쳤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딸 앞에서 무너질 수 없으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수천 번 외쳤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부정할 수 없는 배신이야. 그날 밤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블랙박스에서 다 들었어요. 당신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알죠? 아무 말도 안 했지요? 그게 더 끔찍했어요. 부부라는 말을 농담처럼 듣고도 당신은 웃기만 했다는 게. 아니,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 당신은 왜 사람 말을 다 삐딱하게만 듣냐고. 세상 사람들 다 그러고 산다니까. 세상 사람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면 그게 옳은 거예요? 당신은 내 남편이에요. 내 아이들의 아버지고. 그런데 당신이 침묵한 순간 나는 죽은 거나 다름없었다고요. 제발 두 분 다 그만해요. 엄마, 아빠 제 앞에서 이러지 마세요. 딸아이의 눈물까지 보면서도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내 존재를 지워버리는 남편의 태도와 싸워야 했으니까요. 밤이 깊어지자 남편은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다. 거실에 홀로 남은 저는 불 꺼진 방 안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하면 되는 걸까? 다른 집 아내들은 다들 이렇게 참고 사는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하나였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아내로서, 여자로서, 인간으로서 내 아픔은 정당하다. 그런데 왜 나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걸까요?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이 사람과 나는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걸. 내가 붙잡고 있던 가정이라는 울타리. 그 안에서 나만 혼자 버티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연수라는 거짓말의 끝.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죠. 그날 남편이 가방을 들고 나서던 순간부터 제 가슴은 괜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국내 연수가 있다. 말은 그럴듯했지만 제 귀에는 자꾸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왜냐고요? 연수라면서 출발 전날까지도 준비하는 모습이 없었으니까요. 교재도 없고 옷도 평소 출근 때 챙기는 것 그대로. 가방엔 양복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 속으로 몇 번이고 물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아니야, 그냥 또 학교 일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 붉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연수 몇 시에 끝나요? 글쎄 일정이 길어서 내일 밤쯤 돼야 들어올 것 같아. 어디로 가는데요? 대천 근처 콘도라는데. 버스로 단체 이동해. 연수 안내문이라도 있어요? 여기 테이블 위에 있어. 학교에서 알아서 다 해줘. 당신이 신경 쓸 것 없어.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저는 분명 느꼈습니다. 이 사람 무언가를 숨기고 있구나.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저는 그저 무거운 가슴으로 그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얘기했던 대로 외박을 했습니다. 밤새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평소 술자리에서도 잘 들어간다는 문자 하나는 보내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엔 완전히 잠수였습니다. 저는 뒤척이다가 결국 잠을 설쳤습니다. 뭐지? 대천이라더니 왜 연락이 없지? 그렇게 새벽녘 거실을 서성이다. 남편이 집에 두고 간 태블릿을 거실 테이블 위에서 발견했어요. 비밀번호?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몇 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제가 감히 보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열지 말아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별녀와 주고받은 메시지. 잘 도착했어? 나 기다리고 있어. 응, 이제 올라간다. 방은 맘에 들어. 오늘은 우리 둘뿐이니까 오빠 마음 편히 있을 수 있겠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말했던 연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연수는 사별녀와의 미래였던 겁니다. 하루 종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 사별녀를 찾아가 머리채를 다 뜯어나? 아니, 내 남편 머리부터 뜯어야 할까요?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그의 얼굴을 노려봤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연수 다녀왔다니까. 연수? 계속 거짓말 할 거예요? 무슨 소리야? 학교에서 연수 다녀왔다니까. 저는 남편의 태블릿을 남편에서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오해야? 이 대화가? 오늘은 우리 둘뿐이니까 오빠 마음 편히 있어? 이게 친구끼리 할 말이야? 남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무엇보다 큰 고백이었습니다. 그 여자야?
반말하던 후. 아니, 사별했다는 여자. 사별요? 그 여자가 당신이랑 왜 호텔방에서 밤을 보내는데 그 여자 남편이 세상 떠났다고 당신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곧 맞다라는 답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어줬는데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온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가 스며 나왔습니다. 제가 빨아준 옷이 이제는 다른 여자의 흔적으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 청춘 다 바쳐서 아이 키우고 당신 뒷바라지 했는데 결국 돌아온 게 이거야? 저는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제 삶을 산산조각 내는 망치와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제 인생을 맡기지 않겠다고. 이제부터는 제 발로 일어나 제 삶을 살겠다고. 남편의 거짓말과 배신은 제 영혼을 찢었지만 동시에 제 안에 있던 또 다른 힘을 깨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벗어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남편의 외박 그리고 사별녀와의 관계. 그 모든 것이 드러난 순간부터 제 세상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었지만 남편과 저는 이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연아야, 아빠 식사하시라고 해. 됐어. 입맛 없어. 입맛이 없긴 당신은 어제도 사별녀랑 밥 먹었잖아. 그만 좀 해라. 지겹지도 않냐? 지겹다고? 내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데 당신은 지겹다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제 눈물을 잔소리로밖에 듣지 않는구나. 저는 이미 아내도 동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불편한 존재, 귀찮은 그림자에 불과했던 겁니다. 엄마, 제발 아빠한테 그만 좀 하세요. 뭐라고? 내가 지금 뭘 알고 하는 소리니? 알아요. 아빠 잘못한 거. 하지만 엄마도 너무 예민하게 굴잖아요. 친구처럼 지내는 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친구. 내 아빠가 다른 여자랑 호텔방에 들어간 게 친구라고. 그래도 아빠잖아요. 우리 아빠잖아요. 그래, 내겐 아빠지. 하지만 내겐 남편이야. 내 인생을 같이 산 사람이라고. 그때 저는 절망했습니다. 내가 낳아 키운 자식마저 내 고통을 예민함으로 치부하는구나. 피를 나눈 딸마저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구나. 어느 날 시동생과 시누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형수 그냥 이해하세요. 남자들이 나이 들면 외롭잖아요. 외로운 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왜 나만 참고 이해해야 하는데? 형수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학교 생활일 뿐인데. 한번 그런 거잖아요. 이제 형도 안 그럴 거예요. 학교 생활? 남편이 호텔에서 외박한 것도 다른 여자의 방에 들어간 것도 학교 생활이에요. 형수, 목소리 낮추세요. 남들이 들으면 창피하잖아요. 그 순간 확실히 알았습니다. 남편이 외도한 이 순간에도 이 집안에서 저는 언제나 참아야 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걸. 나는 뭐였을까? 수십 년 동안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 키우고 내 청춘 다 바쳐서 이 가정을 지켜왔는데 돌아온 건 예민하다는 말뿐이구나.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이해심이 부족한 걸까?
아니야. 외도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줘서 이런 상황이라고. 잘못한 건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야. 나는 피해자야. 나는 끝까지 참아야 할 이유가 없어. 원룸 전세, 보증금 500. 월세라도 괜찮아. 조용히 살 수만 있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3개월 과정이면 가능하네. 그래, 나도 할 수 있겠지. 내가 돈을 벌어야. 나 혼자 살 수 있잖아. 그 순간 처음으로 가슴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이 집에서 벗어나야겠구나. 남편의 그림자에서, 자식들의 무심한 말에서, 시댁의 억압에서 벗어나야겠구나. 내가 나를 구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날 구해주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뭐 보고 있어? 아무것도. 설마 집 알아보는 거야? 자격증이니 뭐니 웃기지 마라. 왜 웃기는데? 내가 내 삶을 찾겠다는데 왜 당신이 비웃어? 내가 잘못하긴 했어. 근데 그렇다고 집을 나가? 나이 들어서 어디 가서 뭐 하겠다고. 지금까지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나가서 돈 벌어보겠다는 거야? 남의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아? 여태 집에만 있었으니 전혀 감이 안 오나 봐. 내 인생 아직 안 끝났어. 그런 식으로 무시하지 마.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어처구니가 없네. 당신은 그게 잘못한 사람의 태도야? 이제라도 내가 나를 지킬 거야 믿을 놈을 믿어야지. 그래요.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을 겁니다. 내 눈물은 저 사람을 위해 흘리는 게 아니에요. 내 눈물은 이제 나를 위해 흘려야 합니다. 나는 혼자가 될 겁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나 자신과 함께 살게 될 테니까요. 나는 다시 시작할 겁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내 힘으로 돈을 벌고 내 발로 걸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진짜 웃음을 내 얼굴에 되찾고 말 거예요. 다시 서는 나 희망의 싹.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잘 모릅니다. 젊었을 땐 아무리 힘들어도 앞으로 시간이 많다는 위로가 있었지만 지금 내게는 뒤를 돌아볼 시간도 남은 여유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는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살기 위해 내 발로 첫 발을 떼야 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3개월 과정이에요. 나이 제한 없고 체력만 되시면 충분히 가능하세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좀 있어서. 대부분 50대, 60대 분들이 도전하세요. 걱정 마세요. 오히려 경험이 있으셔서 더 잘하실 거예요. 제가 새로운 걸 해보려는 게 맞는 선택이겠죠? 맞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책상에 앉아 글자를 외운 게 얼마만이었을까요? 의학 용어, 치매 환자 케어 방법, 응급 처치 요령. 머리는 따라주지 않고 눈은 쉽게 피곤해졌습니다. 알츠하이머, 파킨슨, 에이, 왜 이렇게 헷갈려? 엄마 아직 공부해요? 밤새지 마세요. 내가 보기엔 우습지? 이 나이에 엄마가 책 들고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멋있어요. 저도 엄마처럼 나이 들어서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힘이 난다.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내 도전이 아이들에게도 의미가 될 수 있구나. 나는 무너진 엄마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엄마가 될 수도 있구나. 이제 문제지를 펴세요. 괜찮아, 할 수 있어. 여기까지 왔잖아.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문제는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 뒤에는 내 삶 전체가 걸려 있었으니까요. 아이고, 너무 어려웠죠? 그래도 언니는 잘 보셨을 거예요. 잘했을까요? 모르겠네요. 그냥 끝났다는 게 다행이네요. 합격이다. 나 해냈어.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경력이 없으시네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늦게 시작했지만 책임감 하나는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 달 수습부터 시작하시죠. 당신 누구야? 왜 여기 있어? 저는 선생님을 도와드리러 온 사람이에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내가 언제 날씨 물어봤어? 그럼 제가 오늘 점심을 챙겨드릴까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의 거친 말, 예측할 수 없는 행동들. 몸은 고단하고 마음은 지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에서 느끼던 그 얼음 같은 공기보다는 훨씬 따뜻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내가 필요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니까요. 고마워요. 내 딸 같아. 밤마다 무서웠는데 당신 오니까 덜 무서워.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녹였습니다.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듣지 못했던 고맙다는 말. 나는 여기서 비로소 나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고생했어요. 내가 데리러 와주니 든든하다. 엄마, 사실 요즘 엄마 보면서 많이 배워요. 저도 제 삶, 제 힘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여기까지 버틴 보람이 있네. 아이들은 결국 내 삶을 보고 배우는 거구나. 내가 쓰러진 엄마라면 아이들도 쓰러지고 내가 다시 일어선 엄마라면 아이들도 일어서는구나. 보증금 500, 월세 35만 원이에요. 혼자 사시기엔 딱입니다. 이 집 제 이름으로 된 첫 집이네요. 이제야 숨이 트이네. 이 작은 방이 내 세상의 시작이구나. 나는 이제 남편의 그림자도 시댁의 억압도 자식들의 무심함도 뒤로합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으로 내 발로 내 삶을 살아갑니다. 비록 작고 초라한 방이지만 이곳에서 나는 다시 태어날 겁니다. 내 나이가 어떻든 내 과거가 어떻든 나는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압니다. 이 길 끝에 기다리는 건 다시 웃는 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 사연이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에게 큰 응원의 메시지가 될 거예요. 저도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